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500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가장 쉬운 주식 강의 대박투나잇 대박스쿨의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매주 제가 이제 월, 화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좀 인사를 드리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이틀 만나고 나서 또 3일 동안 또 만나뵙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과 전략들이 그대로 적중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좀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제가 세 번째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 제가 매매를 해놓은 오늘 장중에도 바로 오늘 아침 제가 9시, 10시에 실제 매매를 했었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 강의들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딱 한 가지 주제. 오늘은 바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 제가 우리 주식시장 2018년도 들어서 달라진 부분들을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다시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뭐 드렸죠?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계좌를 비웠단 말이죠. 사야 됩니다. 잘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는 방법, 정말 많은 매수하는 방법 중에서 진짜 제가 자신 있는 매매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가 매수입니다. 싸게 사는 방법. 우리 주식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 그런 내용들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들로 설명이 될 텐데요. 바로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들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해서 저는 딱 세 가지 이유, 제 마음속에는 100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딱 오늘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신다면 바로 내일 아침 9시부터 저가 매수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가 매수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유부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도 그 종목 상담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매수 시점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들.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사지 않고 너무 일찍 사가지고 나중에 다 팔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가 매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 일단 이제 지난 시간 공개 방송을 오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구나라는 감은 좀 잡혀졌을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구체화가 될 텐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앵커님도 저가 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저가 매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강의들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감이 잡히지는 않으시죠? 그죠? 네, 사실 저가 매수 말은 들어봤지만 그 바닥에 있는 걸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안 오를 것 같아서 사실 막상 매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좀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를 요약을 했으니까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 이유 왜 저가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게 되면 왜 올라가는 주식, 내려가는 주식들을 보면은 같은 회사의 주가예요. 근데 막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면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5,000원짜리였던 주식이 일주일 뒤에는 10,000원 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싸게 사면 좋잖아요. 어차피 주식 수는 한 주당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5,000원에 100주를 살 수 있었는데 다음 주에 살려고 하니까 10,000원이 돼가지고 절반밖에 못 사요. 그럼 여기서 이미 우리는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려는 거예요. 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왜 주식을 사는 거를 가지고 이 온라인 쇼핑하는 거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물건 하나 사려면은 굉장히 작은 거를 막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막 사면서도 인터넷 최저가 찾으려고 막 해요. 막 정가가 뭐 15,000원인데 12,000원짜리 발견하면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주식이라는 거 역시도 매일 같은 가격에 같은 뭐 가격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관심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식을 내가 100주밖에 못 사지만 조금 비싸가지고 100개밖에 못 사는데 좀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보니까 저가가 떴어요. 가격이 좀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8,000원에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100개를 살려고 했었는데 120개를 살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나는 그걸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수익의 기본 원칙은 처음에 애초에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 유통하시는 분들이랑 주식이랑 똑같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내가 물건을 싸게 떼와야 적당히 팔아도 이문은 남기지 처음부터 막 엄청 비싸게 사와가지고 이걸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다 이제 최저가 검색하고 사기 때문에 안 팔려요, 거기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도 처음에 살 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밑줄을 한번 긋고 가셔야 됩니다. 싸게 산다. 고수익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나는 뭐 그냥 뭐 수익이 좀 덜 나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좀 비싸게 사셔도 되는데 제 방송 이 대박스쿨에서는 저는 무조건 싸게만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서 이 손가락이 안 움직여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들이 100가지가 있지만 딱 3가지만 추려봤어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뭐랄까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시장 논리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예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저도 개미고요. 근데 우리는 좀 잘하는 개미예요. 대박스쿨 출신 개미들은 좀 잘합니다. 저도 개미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미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매매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막 돈도 많고 배포도 좀 크고 여유도 있어가지고 막 주식들을 막 사서 막 올려줘요. 막 바닥에서도 막 주가도 막 지켜주고 막 그런 역할들 하는데 아닐 때도 있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마치 거기에 꿀 발린 것처럼 들어갔다가 불나방처럼 산화해버리고 바닥에서 사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이유 뭐였죠?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사야 된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쉽게 좀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매매 진짜 못하는 개미들이랑 우리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개미들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랑 매매를 좀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이 친구들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살려고 개인들이 살 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 같이 사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은 고가 매수를 해도 아주 위험한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오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오늘 큰 질병이 돌았어요. 그죠? 메르스 관련주에 아침에 장이 개장하자마자 매수 들어갔다가 팔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 이따 종목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봐드리는 걸로 하고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아래 보이시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 어른들이 하신 얘기는 틀린 게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해줬던 얘기들은 틀린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안 달라졌나 봐요. 저거 보니까.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더라. 바로 호재에 사고 악재에 파는 개미들 때문에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랑 매매하면은 주식이 잘 되다가도 잘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개미가 꼬여서 못 간다.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개미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단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무조건 단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중간에 팔아버리니까 자꾸 조금만 수익 내면 나가요. 자꾸 나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종목은 막 2배까지 가야 정상인데 조금밖에 못 가다가 그냥 무너진다든지 모래성처럼 막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을 장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사주고 있네. 너무나 기뻐요. 내가 오늘 그래도 매매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상승 수익도 수익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으면은 왜? 기분이 좋잖아요. 이 친구들 우리 서울대 나온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그 매매랑 나랑 비슷하구나. 잘 샀구나. 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매 따라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분석과 함께 하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 기관들과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저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 자, 우리 은퇴 자금을 굴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잃을 수 없어. 나는 진짜 이 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수익을 내야 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적풍의 방송, 우리 또 대박스쿨을 많이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종목을 살 때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제가 그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어차피 오늘 안 갑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차피 오늘은 안 가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만약에 바쁘시면은 식사하시고 점심 때 산책도 다녀오셨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오늘은 못 가니까. 왜냐하면 이 저가 매수라는 거에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장 끝날 때까지. 뭐 간혹 그러다가 저가에서 막 툭툭 튀어가지고 5%, 10%, 15%짜리 단기 파동이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을 분석을 해보면은 급등하는 종목을 샀을 때보다 밀리는 종목을 샀을 때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요. 상한가나 급등 나오기 전날의 주가는 언제나 내려가는 주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오늘은 오르지 않을 만한 종목을 사서 오늘 사서 저는 다음날 파는, 내일 파는 매매를 하고요. 느긋한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요. 주식을 막 봤을 때 제가 가끔 분석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언제쯤에, 저는 항상 시기까지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은 한 11월쯤에 주가가 한 4만 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거에 따른 근거 전략을 제가 딱 제시를 해드리죠. 근데 중간에 보면은 항상 보시면은 한 5% 정도 밀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막 저를 찾는 문의들이 많이 와요. 전문가님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드린 전략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느긋하게 4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안심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리는 전략 자체가 저런 전략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이 여유를 찾지 못하면 계속 조급하게 매매할 수밖에 없어요. 매매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굉장히 업됐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다운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주식 수익을 떠나가지고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여유를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유, 저가 매수하는 이유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요, 외국인 기관들이랑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죠? 여유를 찾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시면은 나중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매매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매매하셔야 또 실제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증명된 내용들로 같이 함께 하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앵커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네, 세 가지 이유 모두 다 쏙쏙 잘 이해가 됐는데 또 전문가님이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저가 매수 종목들 공개하셨다고 들었는데 다 또 적중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들이었나요? 자, 종목을 제가 오늘도 드릴 거예요. 오늘도 드릴 텐데 제가 벌써 방금 2번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3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방송하고 공개 방송 가서 하나 드렸고 또 그 다음 날도 들어가서 하나 드렸고 그래서 종목을 총 2종목을 드렸는데 잘 갔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준비된 자료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는지 우리 이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실전 대박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나 조짐이 좋아요. 막 호재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소개드렸을 때 그리고 적풍이 이 종목을 봤을 때 언제부터 이걸 관심 갖고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노트 있으신 분들은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 보시는 분들은 캡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모드투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모드투어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종목을 저 때 이미 7월 달쯤에 이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닝 쇼크가 뭐죠? 어닝, 실적, 쇼크, 충격. 실적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얘기예요. 충격적인 결과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좋거나 되게 나쁘거나. 근데 좋을 때는 우리가 서프라이즈라는 말 좋은 말을 쓰고 안 좋을 때는 쇼크란 말을 써요. 너무나 충격적이다. 근데 이미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뭐 보고서 같은데 많이 나왔던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별로 쇼크를 받진 않았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2번째 이유에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가 매수하는 이유는 뭐죠? 외국인과 기관과 같이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호재에 사서 악재에 팔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다 팔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횡보합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쭉 지나가다가 지난주 월요일 바로 이 시간. 그날이 9월 3일이네요. 그죠? 9월 3일 날 저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날까지 추가 상승해가지고 1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됐는데 뭐 수익률을 보니까 뭐 10%가 조금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종목이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지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단순히 이 종목이 좋으니까 올라갑니다라는 것보다는 적풍만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미 이 종목이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바닥에 나와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한 건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여러분들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장기적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및 중국의 명절이 임박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가서 달력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추석 날짜는 알고 있어요. 그죠? 다다음 주. 우리 추석 일정 이번에 꽤 긴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국내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옆나라 중국을 보니까 중국도 우리랑 명절이 똑같네. 바로 중추절이라는 추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10월 1일 날에 국경절. 굉장히 큰 명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놀러 가고. 그래서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상태예요. 여행 관련주들은. 한국 사람들 중국 많이 갑니다. 최근에 제가 여행 프로, TV 프로 보니까 중국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 이거 의도 있다 보거든요. 왜 이 시즌에 갑자기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오지? 사람들 관심 갖죠. 맛있는 음식 나오네. 저기 풍경 너무 좋다. 중국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휴가철 계획들을 슬슬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모두 투어. 지금은 비록
실적 때문에 밀려있지만 여러분들 사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운 좋게도 다음날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됐죠? 한 2, 3일 좀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직 명절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주가는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 밀린 것일 뿐이다. 저는 지금도 사서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투어 잘 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있었구나. 자, 이거 오늘 방송 보시는 분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모두 투어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모두 투어 적풍이 사라고 했다 적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적어두세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첫 번째 악재가 있었어요. 2분기 어닝 쇼크 실적이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이미 명절이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정상인 거예요. 너무나 바닥이야. 그래서 이미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악재가 하나 떴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제가 낮에 뉴스를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를 그냥 얘가 다 장악을 해버렸다고요. 바로 메르스라는 이 중동이 낙타 감기. 얘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나 뭐 의심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의 어떤 규모나 어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책을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가 주가 하락한다면은 저는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악재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야겠죠. 그래야 외국인 기관들이랑 같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기 악재가 발생했지만 장기 호재를 보고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첫날 드린 종목이에요. 지난주 이 시간에. 잘 갔죠? 그럼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투어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네, 9월 4일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뭐라고 드렸냐면은 그때 방송 다시 한번 보세요. 방송 말미쯤에 제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종목 오늘 종목을 드리겠다. 이 종목은 내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략이 실패했어요. 저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기를 바랬냐면 단계 완만하게 차곡차곡 뭐 일주일에 한 5%씩 한 달에 한 30%씩 꾸준히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너무나 빨리 올라가 버렸어요. 자,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한솔홈데코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포인트만 집어볼게요. 적풍이 왜 한솔홈데코를 좋게 보고 있는지. 자, 저는 이 종목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냐면 자, 이때부터 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정상회담을 우리가 9월 달에 할 거라는 거는 이미 뭐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을에 할 거다라는 얘기들만 있었었죠. 예상하기로 뭐 9월 달에 할 것이다. 근데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두리뭉실했던 그 일정들이 확정이 딱 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소까지 나왔는데 날짜가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참 이런 거에 파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 8월 13일 날이 저가였습니다. 그때 밀릴 때 샀던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차익 물량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죠?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저 때가 8월 20 말일쯤에 날짜 기억 잘 안 나요. 8월 말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남한과 북한과 사이가 되게 좋아지는 가운데 갑자기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주가들이 와장창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탁 튀어오르는 걸 보고서 하필 또 그때가 공개방송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복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되게 운이 좋으신 거고 어떻게 하필 또 그때 또 저를 또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금요일 날 나왔으면은 다 올라간 거 보고서 아쉽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다행히 또 그날 또 여러분들이 만나 뵙게 돼가지고 종목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9월 4일 날 저가 매수 타이밍이 있었고요. 다음 날 편입을 하신 분들은 아주 뭐 해피하게 주가 급등하는 거 보셨죠. 물론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 20%, 27%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저런 거였구나. 그런 거를 이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드릴 거예요. 자, 이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정상회담이 장소가 나왔는데 일정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단기적인 악재들이에요. 짧은 악재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만 지나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단기 악재란 얘기죠. 단기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장기적인 호재가 있어요. 바로 제가 화면에 적어드린 것이 장기적인 호재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이 갈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이 한솔홈데코라는 회사의 주가가 가지고 있는 재료, 이유, 얘가 올라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산림 조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건산업이랑 한솔홈데코라는 종목이 산림 조림 관련 뉴스가 있을 때마다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가 있는데 이 분야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철도나 가스관이나 개성공단과는 무관하게 지금 미국이 북한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를 좀 주고 있어요. 유엔을 통해서. 근데 산림이나 조림이나 식량 지원이나 뭐 사료, 뭐 농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 의약품, 영유아 지원 같은 부분들은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테마란 얘기죠. 즉, 이 종목은 북한과의 관계가 스무스하게 큰 트러블만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만약에 미국이 북한 제재 안 풀어주면 어떡할 거야? 철도 관련주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이런 어떤 안전망 안에서의 교류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밀려도 사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한솔홈데코의 매매 타이밍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아시겠어요? 단기 악재.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이면 잊어버린다. 단기 악재에 사서 장기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팔아라. 이게 바로 저가 매수의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종목들은 많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 남북 경협주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관 관련주 중에 철강 관련주 중에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진짜 좋은 가격대에서 사지 못하고 오히려 파셨던 좀 비운의 종목이기도 해요.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면은 우리 개미들의 시체가 가득 쌓여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샀는지 흐름들을 보여드리죠. 저는 실제 제가 매매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은 잘 올라가던 주가가 무너졌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역시 8월 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갑작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때가 토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주식 사놓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제가 기억에 점심때입니다. 밥 먹고 있는데 속보가 갑자기 딱 뜨더라고요. 거기서 악재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급락 나왔잖아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10% 이상 빠지는 걸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저는 그날 저가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나서도 한 2, 3일 더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분명히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던졌을 거예요. 그냥 팔아버렸을 거예요. 아, 잘못 샀다. 망했다. 가스관이고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초에 잡아드린 가격 대비해서 무려 44%가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사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이거 내일 또 올라갈까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역시 단기 악재와 장기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악재는 뭐죠? 폼페이오 방북 취소. 장기 호재는 뭐죠?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 조금만 지나면 벌써 내일이에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석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우리 공군 비행기를 타고서 출국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참석하고요. 일본에서는 아베가 갑니다. 이 수장들이 모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한국의 좀 좋은 내용들,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 교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약재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 장기 호재는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남북 경협주에 대한 내용들 설명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북 경협주 매매하실 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약주인데요. ST큐브입니다. ST큐브 요즘에 제약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제가 제약주 요즘에 저는 거의 단기로만 매매를 하지 장기 투자로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제약주에 대해서 재료를 하나 드릴 텐데 요거 좀 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ST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고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8월 말쯤에 그때 이 자리였는데 차트상 보시면은 잘 가던 주가가 살짝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아하, 이거 여기서 사야겠다. 제가 저가 매수하는 이유 두 번째에 드린 거 있죠.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살 때가 좋다. 그때였었는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저가 매수, 그 뒤로는 20%가 올라갔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ST큐브라는 종목은 역시 단기 약재와 장기 호재가 있었어요. 과연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지. 단기 약재는 뭐였냐면은 진짜 재밌어요. 이 회사가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가가 잘 안 갔다는 것만으로 이 종목이 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도 악재라는 얘기예요. 가야 되는 종목이 못 가면은 그것만으로 실망하고 주가를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장기 호재가 있습니다. 자, 아직 오지 않은 일정입니다. 적어두세요. 이번 달 말에 정확한 일정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요. 이건 제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9월 달 말에 전 세계 관련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재료 페어마켓가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일정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관계가 되는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ST큐브라는 종목도 관련주를 엮였었기 때문에 벌써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저만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실제 예제를 보니까 되게 쉽죠?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매매하려고 아침에 장 개장을 했는데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적풍이 얘기했던 거 다 까먹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신 분은 할 수 없어요.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면서 조금 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3번밖에 안 만났어요. 공개 방송까지 하면 5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께 기회가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한번 봐드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은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요것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어떤 가격대 어떤 비중을 들고 있는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요 내용들을 다 분석해드리고 나서 빈 계좌 분명히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으면 사야 되는 종목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이어서 드릴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이어가도록 하죠.